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저희는 지금 강안동에 가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손님들이 해운대 수영구 쪽에 초기 재개발을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왜 물어볼까? 저희도 생각하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 해수, 동남, 진, 요즘에 아파트값 많이 올라간 곳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금이 많이 드니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 투자금 작게 든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물건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이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죠? 자, 여기 강안역이 있고요. 요즘에 어디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요즘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다 보고 있죠. 강안호, 강안A, 그렇죠. 강안사고요. 해운대까지 넘어가면 뭐 달맞이까지 보고 있고. 해운대 수영구라고 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전에 작년에 수영 강변 재개발할 때 초기였잖아요. 지금 구역 지정 있는 거 사타 신청했죠. 신청했고 승인 났던 거 아직 안 났죠. 네. 그런 정도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수영 강변이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안리 해운대 그렇죠. 쪽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작년에 저 강안리 쪽에 밀락 1, 2랑 뭐 맞지. 수영강변이랑 이쪽 애들이 그 세 개가 시작을 하면서 부산에 가격이 급등으로 부산의 초기 재개발에 그렇죠. 서막을 열었던 서막을 게 열었죠. 수영 강변 밀락 1, 밀락 2였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여름쯤 돼가지고 갔었죠. 저희가 또 사러 밀락 갔다가 1, 2를 작년 4월달, 5월달쯤에 갔었는데 솔직히 그때 좀 무서워. 저희가 물건이 너무 좋은 게 많았었는데 동학맨션도 보면서 그쵸.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갔을 때 평당 1000이 안 됐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평당 3천 넘나? 3000 정도 가다가 좀 음. 이제 또 이게 또 항상 가다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갭에서 좀 조정을 받죠. 좀 다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열기가 지금 강안동하고 달맞이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강안 5, 그쵸. 강안 4. 이렇게 가면서 이제 또 서울 쪽으로 또 갔다가 다시 또 부산은 또 이제 너무 입지 좋은 데 말고 조금은 입지가 한 2등급 정도 되는 애들 쪽에서 또 붐이 일어났다가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좀 이게 지역이 많아지니까 옛날에 인천 같은 경우 뭐 자다 일어나면 선입고 인다라는 선입고지 많이 구월동, 있었잖아요. 만수동 뭐. 인천은 워낙 지리적, 입지적 이런 노후도 자체가 선을 끄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는 맞지. 이제 그런 곳이었고요. 이제 부산은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은 뭐 해수동은 아니었죠. 그치. 타 지역 다른 구 쪽으로 많이 이제 생기다가 저도 뭐 앞서 강원 5를 미리 선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왜 가게 되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또 이게 구역이 또 많아지다 보면은 또 경쟁이 또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그치.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어디를 원하느냐, 해수동을 원한다는 거죠. 해수동남, 뭐 진, 뭐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여기에 땅은 부동산이 유한하지. 그렇죠. 부동산의 뜻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땅값 자체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양가도 너무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너무 올라갔으니까 저도 뭐 옛날부터 투자를 했지만 솔직히 사타 이전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간천화도 예전에 찾아볼까 할 뻔했지. 그렇죠. 이주 나고 이주비 대출 나오고 해야지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도 초반에 작년까지만 해도 왜 밀락 1, 2를 안 들어갔었냐 하면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잠깐의 불장난일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위의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지금 너무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최소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올랐죠. 뭐 분양가에 몇 배가 올랐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어차피 걔가 오르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구역들은 피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신축 아파트 가격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들고 매가 자체도 총 매가 자체도 너무 무겁고 그치. 그렇게 따졌을 때는 초기 진행할 수 있는 이 빌라들의 가격이 결국 메리트 없지 않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시장을 함께 동승하지 못했던 실수요나 좀 이게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때까지 못 들어간 거에 대한 근데 남들은 다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데 내가 돈을 번 건 없어. 근데 내가 있는 돈은 지금 구역 지정됐거나 이미 신축 아파트는 살 수가 없는 돈이야. 그치. 보통 뭐 1억에서 2억 정도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시장이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지. 근데 계속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리스크가 있었고 지금도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얘가
구역 지정이 되고 초기 재개발로 또 변하는 과정에서 돈을 보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위험했지만 또 한 10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나 묶어놔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뭐 피가 1억 2억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보다 뭐 3천만 원을 비싸게 주고 5천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지만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진짜 얘가 진행이 돼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돈을 내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이만큼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돈이 작게 초반에는 되니까 그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했는데 솔직히 요즘에 저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가감해졌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우리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 아니었는데. 예, 이게 솔직히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거 살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면 기분이 좋고 사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한데 솔직하게 이거는 수시로 봐야 돼. 제 초기 제재는 사기 전에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사고 나서도 계속 대응의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그 마음도 그렇게 편하진 않고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것 투자금이 같아요. 작게 들어가는 거 찾게 되고, 그리고 뭐 수리 상태나 뭐 이렇게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가 부담 없이 그쵸. 이렇게 네. 유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게 되니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장단이 있으니까 뭐 단점은 뭐 리스크가 단점일 거고요. 장점은 내가 지금 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땅에 대한 뭐 몇 평의 지분이라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화노도 일단 입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관심을 가지는 거고, 주변에 재개발이 해가지고 성공한 단지들이 집 매가가 10억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단단한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가 왜 다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땅은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인데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 쳐도 여기 빌라 새로 지어도 그치, 우리도 건축비랑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빌라를 새로 지어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적으로 괜찮게 접근만 한다면 뭐 손해보는 거는 기회비용,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못 잡으니. 그쵸.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 보통 이제 투자가 시행되면서 막 사람들이 사기 잡고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3천 싸게 샀니, 4천 싸게 샀니가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 조금만 지나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가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자랑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 게, 오늘 오전에도 이건 여담이긴 한데 투자금 1억 3천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오신 30대 부부가 있었어. 근데 1억 3천으로 전세 자금 대출, 이렇게 주택 자금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 그러면 초기 재개발에도 사야 되나요? 돈이 딱 맞는데. 전재산이잖아. 전재산을 갖다 초기 재개발에 내가 하이리스크, 어떤 면에서는 투자 초보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영역이긴 해. 그냥 원래는 그랬죠. 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원래는 초보자들한테 권하지 못하겠어. 저는 근데 마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는 그 개념이 맞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이번 몇 년간의 장이 가격을 절대값을 너무 높여버렸어요.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서. 너무 많이 높여버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물론 당연히 저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이죠. 초기 제재는 위험하고 리스크 크고 실거주자 명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이걸 산다. 말리고 싶죠. 근데 오늘 나의 심정. 이분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에 맞춰야 되니까. 결국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따지면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일단 입지가 좋은 거는 우리가 같이 건축하더라도 그 가격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린다는 표현을 하죠. 어떤 지역들이 생기는 게 일지가 좋아야 되고 노후도가 만족돼야 되고 주민들의 이주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밀도도 높아야 되고 뭐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노후도 그 정도 같아요. 입지가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후도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막 있었는데 가소 필지 비율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 완화 정책도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부터. 이제 그걸 보게 돼 버리면 또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지니까 노후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20년 차들의 정도인데 내가 사고 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얘도 또 이제 30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갑자기 거기에 또 신축돼 들어와 버리면 또 파괴가 되는 거죠, 노후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잘 판단하셔서 들어오시고. 근데 무조건 정말 적당한 가격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거에 이게 대한 항상 나는 기준을 세야 될 것 따지고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돈이 풀리고 돈으로서 돈을 버는 시장이 오면 뭐 주식으로 따져도 아, 이게 뭐 주식에 안전한 것도 있지만 상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음. 결국에 이거는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고 그냥 내가 돈으로 사서 이 흥행으로 사고 팔고 하겠다. 그럴 수도 그렇게 있지. 해서 지금 돈을 분위기에서는. 버시는 분들도 옛날부터 많았어요. 주식에서. 저도 상따를 해서 막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제재들이 사업성으로도 괜찮은 데가 있고 흥행성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오히려 요즘에는 흥행성. 사업성으로 너무 안정적인 곳은 오히려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가 자체도 좀 달라져 버리고 그럼 빌라가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택 비율이 높아야 되고 진짜 사업성으로 진행이 되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무거워요. 대출도 그렇고 뭐 안 촉구도 넣어지, 그렇고. 거의.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빌라 많고 이러면 손바뀜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놓고 손바뀜 계속 빠르면 매물이 줄고 매물이 계속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건 흥행성이거든요. 요즘 같은 유동성 장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이 흥행성은 근데 또 모르죠. 진짜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 재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으쌰으쌰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민 동의율. 의견 동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하면 또 진행될 수 있어서 이거를 수영 강변에서 느꼈어.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하다 그리고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진짜 너무 저도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관심은 가져봐야지. 네, 관심은 이게 가져야죠.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강한호 어떻게 봐? 우리는 먼저 갔잖아, 2달 전에. 안 사고 갔잖아. 솔직히 전 하나 샀죠. 샀어? 사고 나는 안 샀지만 아, 그 지인이 샀지. 지인 하나 줬죠. 저는. 그런데 어떻게 보냐 하고 답변을 그냥 까놓고 우리가 왜 거기 갔는지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2달 전에 여기에 간 이유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없었죠. 예. 관심을 가지지도 그쵸, 않았고 그쵸. 우리끼리 본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 이유는 아까 앞서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게 이제 좀 하나 있을 때랑 하나 있어서 흥행이 된 거라 갑자기 또 하나가 흥행하면서 주변 2-3개가 생기고 3-4개가 생기면 결국에는 입지 좋은 데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살아남기가 더 좋지. 생존이 좋죠.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고개를 돌린 쪽이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해운대 수영 이쪽이고 그치. 그쪽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곳을 해서 이제 저희가 관계 달맞이를 갔었고 요 강한 초등학교 이쪽을 주변에 왜냐면 이쪽은 아직까지 빌라촌이고 개발이 안 됐고 아직 흥행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앞에 밀락 1, 2는 이미 뭐 흥행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도 지어질 때 옆에 아파트가 얼마냐 재개발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치. 요것도 보니까 앞에 강한 쌍용회가가 있고 밀락 1, 2가 이미 흥행을 다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의 인접진 거지. 그렇죠. 그 옆에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조금만 관심 있으면. 강한 초등학교 주위도 보면은 이게 선을 뭐 껐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도 좀 산재돼 있어요. 노후도가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서 어느 쪽은 좋아 보이고 어느 쪽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참 웃긴 게 난 작년에 여기 상가를 보러 다녔거든. 상가 주택 상가 보러 많이 만들려고. 다녔었죠. 주택을 상가로 바꾸고 여기가 강한 쌍용도 있고 바닷가도 있으니까 여기에 상가 주택이 어떻게 변할지 싶어가지고 주택을 상가로 연도 변경. 나는 그걸 보러 다녔는데 빠르신 분들은 재개발을 보러 다닌 거네. 근데 작년에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죠. 그치. 강한동 상가는 한 19년도 이때쯤에 좀 많이 보러 갔을 건데 강한동이 한 2010 한 2년부터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상가나 앞에 주택들이 그 전까지 되게 쌌었는데 아무튼 뭐 여기 구역들이 뭐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절대 저희가 말을 할 수 수가 없는- 없어. 가늠할 어떻게 수 될지 없고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은 들어가는 물건들 봤을 때 이제 통매물 작업한다고 하지. 그런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 흔히 떠도는 소문이 이제 어느 법인에서 이제 이걸 통으로 사서 이제 매물을 이제 개인에게 팔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해요 그냥. 하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띄운 건 아니에요. 원래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우리가. 올 초부터 제가 갈 때부터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물건이 많이 없어질 때
이제 그쪽 법인에서 들어와서 통매물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더 소문이 많이 나게 된 거죠. 급속도로 파진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발 빠른 사람들은 미리 보고 갖고 살려고 하고 있었고 매물의 추이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노도가 되고 옆에 흥행을 성공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살만한데라고 매물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추이를 보면 올해 한 2, 3월 있었던 달쯤에 공주가 1억 이하는 이미 다 나갔어요. 많이 있었어요.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공주가 1억 이하가 잘 없어요, 여기가. 그치. 원래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4, 5월 달 이때쯤부터 이제 공주가 1억 넘어가는데 아직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통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뭐 작업은 아니죠. 그것도 부동산에서 개인은 살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개인 수요들이 계속 넘치니까 이제 자기들이 법인에서 요거 사가지고 이제 대신 중개업을 해준 거지 뭐 그쪽에서 나쁜 그걸 좋다고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한 건 없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결과는 나중에 알겠죠. 투자하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아는 개념이 이제 부속 토지, 그렇죠.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주인이랑 주택의 주인이 다른 거야. 그리고 토지 주인도 거의 한 두세 명 되는 물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명 쪼개기 한다는 물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지분들은 경매에서 좀 보던 거였는데 뭐 보통 같은 단독주택 위에 건물이나 땅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 특이한 한 번씩 경우잖아. 이제 경매에 나와서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이번에 이제 흔히 일명 쪼개기라는 게 이제 심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부속 토지라는 개념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부속 토지 땅만 입주권 넣는 최소 면적 부산시가 60제곱미터인가? 60제곱. 60제곱. 그러니까 초가 이상 그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또 안 되더라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 이제 옛날에는 보면 그냥 주택 토지 주인도 거의 똑같은데 지금 때 보면 초기 재개발 지역 보면 주택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른 거야. 또 땅은 다 또 주인이 한 명이 정상인데 두세 명이 돼 있는 거야. 그 최소 필지가 60제곱미터잖아요. 18평 좀 넘어가는 18.15. 1호.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물건을 보면 요즘에 그게 너무 흔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돈이죠. 이걸 이제 가격 절대값을 낮춰가지고 그 대신 나는 여 안에 조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거라도 사면 내가 이 구역에 조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입주권 넣는 최소 그 결국에는 이 공급하시는 분이랑 이 수요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매물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최근에 부속 토지 개념을 중개하면서 좀 익숙하게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개념이지. 몰랐죠. 그리고 뭐 부속 토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세금도 많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부속 토지도 어떤 때는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계속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나중에 이렇게 취등록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택 주택하고 같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복잡해요. 이게 음. 상마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되게 많이들 말씀- 물어보시는데 내가 네. 부속 토지 자체를 거래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그 이유는 이렇게 막 장이 좋을 때는 사도 괜찮아. 잘 팔리기도 하고. 근데 장이 한번 올스톱 되잖아? 그러면 그냥 존버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하는 게 이제 지분 보통 지분 토지 쪼개기 많이 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 많은 인원이 모인 지분은 아닌데 다들 그래도 합의가 맞아서 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에 하나의 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 쪼개기 하니까 나중에 뭐 다시 근데 또 통화가 문제는 되고. 아는 사람들이 쪼갰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분한테 팔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 제재가 이 시장이 죽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초기 제재예요. 초기 제재. 옛날에 2000년, 10년 초반대라는데 서울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좀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다 아시고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를 이제 이 초기 제재라는 것을 내가 오케이 다 알겠어 내가 사겠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다 위에서 깔고 베이스를 공부를 하고 해야 돼. 다 알고 오케이 내가 리스크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리스크를 다 대비를 하시고 이제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시고 사시는데 이사니까 내 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컨트롤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입지를 보고 그래도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수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열쇠를 빼고 금융까지 다 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원체 물건도 없고 분위기가 좀 많이 이렇게 업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건은 있고 차분차분 두드려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문의가 많은 거라서 강한사 강원으로 한 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주택, 빌라 산재돼 있다. 그치? 네. 오늘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쁘네. 카페도 있네요. 신축하는 것도 있고. 신축하는 게 많지는 않다. 그래도 다 있고. 맞아요. 이렇게 지어 살면 좋겠네. 이런 주택. 자, 한마디로 주택과 빌라가 산재돼 있지 않냐? 주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쪽 가면 지하철 가깝고, 일로 가면 지하철 가깝고, 죄송. 왼쪽이요? 이렇게 바로 지하철 가깝고, 이쪽에도 집 있고, 빌라, 주택, 다세대 다 손들이 있다. 이런 건좀 상점 다 만들어놔야겠다. 그런 빌라도 괜찮아. 손으로 사고 상가를 옮겨놓는 것도 괜찮아. 아파트도 있고. 근데 그렇게 정비는 잘 돼 있어서 노후가 불량하게 보이진 않는데. 주택도 많네. 층 주택도 많고 빌라도 있고 주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옛날 80년대 그런 거 주택 같아. 빨간 벽돌. 척이 들어서 이렇게 빌라 짓고 한 평당 500, 뭐 800 선에 했겠지? 이렇게 투자 잘했겠다. 짱 보이지? 엄청 보이면서. 주택이 더 많네. 2층 단독주택이 많네.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빌라 지은 게 많고 또 좀 있고. 이런 주택들은 1,500선 할 것 같은데. 재개발 얘기 들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그냥 샀으면 1,000, 1,500, 작년에 샀으면 1,000이 많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